통화 구독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은지입니다. 제가 M1 맥북 에어 출시하고 나서 단축키 정리해드리는 영상 찍었던 거 기억하시나요? 그때 기본적인 키부터 화면 캡처, 화면 녹화하는 기능들 소개해드렸다면 오늘은 여러분들이 은근히 모르실 것 같은 기능들부터 단축키까지 꼼꼼하게 정리했으니까요. 오늘 영상 천천히 따라하시면서 여러분들도 맥북 고수가 되길 바라겠습니다. 그럼 바로 시작해볼까요? 고고! 네, 먼저 이모지 및 특수기호 키입니다. 2020년 이후 모델 기준으로는 그냥 펑션 키를 누르시면 됩니다. 만약 안 된다면 컨트롤 커맨드 스페이스바 누르시면 될 거예요. 그 이전 버전들은 이렇게 하고 있고요. 그리고 특수기호가 됩니다. 그래서 제가 이번에 맥북 단축키 적을 때도 펑션 눌러가지고 이번 영상 제작할 때 아주 유용하게 사용했어요. 이런 화면 아시죠? 런치패드 가는 단축키입니다. 이게 맥북 사용하시는 분들은 설정 안 해도 되지만 아이맥 사용하시는 분들은 해두시는 게 편할 겁니다. 환경 설정에 들어가신 다음에 키보드, 단축키 들어가시면 왼쪽에 런치패드 및 독바 있죠? 그래서 여기를 이렇게 클릭해주시면 기본값은 이제 없는 걸로 돼 있고 체크를 눌러주시면 저는 이렇게 커맨드 런치패드니까 L로 해줬습니다. 그러면 키보드만 있는 상태에서도 이렇게 런치패드로 가질 수가 있는 거죠. 네, 세 번째는 분할 화면입니다. 아이패드를 사용하시는 분들은 익숙하실 텐데 이렇게 양쪽에 분할해서 화면을 사용하는 걸 말합니다. 왼쪽 상단에 파란 버튼 있죠. 꾹 누르시면 화면 왼쪽에 윈도우 배치, 화면 오른쪽에 윈도우 배치 이렇게 선택하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다중 작업을 할 때 양옆에 세팅을 해두고 예를 들어서 유튜브를 보면서 노트 필기를 한다 라고 하면 이렇게 양쪽에 세팅을 해두고 또 다른 데스크탑에다가는 다른 창을 설정해두고 이렇게 멀티태스킹을 하면 훨씬 편하겠죠. 중간에 간격도 설정해 주실 수가 있습니다. 네 번째는 오른쪽 상단에 있는 제어 센터 아이콘들 추가하고 제거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추가하고 삭제하는 방법은 되게 간단한데요. 제어 센터에서 여러분들이 원하는 아이콘이 있으면 끌어다가 갖다 두시면 됩니다. 저는 사운드를 자주 사용하기 때문에 갖다 둬볼게요. 이게 수업 중이나 업무 중에 소리가 켜져 있으면 되게 당황스러운 경우가 많잖아요. 근데 위에 상단바만 보고도 지금 무음 상태인지 소리가 켜져 있는지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저는 이걸 위에 배치해 두거든요. 만약에 이 아이콘을 빼고 싶다면 커맨드를 누른 상태로 끌어서 빼주시면 됩니다. X 표시가 뜨면 놔주시면 사라집니다. 그래서 제어센터에서 블루투스나 와이파이, 에어드롭 빠르게 실행하고 싶으시면 아이콘으로 끌어두신 다음에 제어센터에 두면 훨씬 편리하겠죠? 네, 다섯 번째는 제가 너무나도 잘 사용하고 있는 사파리에서의 꿀팁입니다. iOS 15 버전으로 업데이트가 되면서 새로 생겨난 기능인데요. 왼쪽에서 탭 그룹을 만들어 주실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현재 열고 있는 인터넷 창들 뭔가 나중에 또 그대로 열고 싶은데 여러 창이 띄워져 있는데 한 번에 닫는 게 아깝고 이러면은 저 같은 경우에는 원래 메모장에다가 그 링크들 다 복사해두고 이랬었거든요. 근데 이거를 그룹으로 묶어서 저장을 해둘 수가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쇼핑했던 것들 이렇게 저장해두고 아침에 출근해서 저는 테크뉴스를 보는데 그 테크뉴스 보는 페이지들을 이렇게 저장해뒀습니다. 이 그룹들을 아예 링크를 복사할 수도 있습니다. 링크를 복사해볼게요. 메모장에다가 한번 복붙을 해볼게요. 아침마다 보는 테크라고 하고 이렇게 복붙을 하면 이렇게 자동으로 링크가 생성이 됩니다. 그래서 따로 이렇게 귀찮게 링크를 기입하지 않아도 한 번에 할 수 있다는 거 훨씬 편리하겠죠? 네, 그리고 다음은 단축키입니다. 선택한 전체 파일들을 새 폴더를 만들면서 한꺼번에 넣어주는 그런 기능인데요. 제가 한번 보여드릴게요. 원하는 폴더들을 이렇게 선택해주고 커맨드 컨트롤 N 눌러보겠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폴더가 새로 생성이 되는데 폴더 이름을 바꿔줘 볼게요. 그리고 들어가 보면 제가 방금 선택했던 파일들이 다 이 폴더에 담겨 있습니다. 그러니까 새 폴더를 생성하면서 내가 방금 선택한 폴더들이 들어가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 파일의 용량이 얼마나 되는지 확인할 때
저는 보통 커맨드 I, 인포메이션의 약자죠. 커맨드 I 눌러서 이렇게 확인을 해주는데요. 근데 여러 파일의 전체 용량을 보고 싶을 때가 있단 말이죠. 근데 이 여러 개를 선택하고 커맨드 I를 누르게 되면 이렇게 각각 창이 뜹니다. 이럴 땐 어떻게 하냐? 커맨드 옵션 I를 누르시면요. 이렇게 묶여져 있는 내가 선택한 파일들의 용량과 정보들을 한꺼번에 보여줍니다. 카톡으로 한 번에 보낼 때 이 파일 용량들이 얼마나 되지? 하고 계산할 때 좀 편리했습니다. 파인더 아이콘 이렇게 눌러서 또 새로운 파인더 윈도우 하나하나 눌러서 열지 마시고 커맨드 옵션 N을 누르시면 바로 파인더 새 창이 열립니다. 다음은 복사하고 붙여넣는 게 아니라 복사하고 나서 잘라낸 다음에 붙여 넣어주는 단축키입니다. 폴더를 하나 새로 만들어 볼게요. 그리고 제가 옮길 파일을 어떻게 보면 이동시켜주는 거죠. 복사 키를 누른 다음에 커맨드 C 누르고 원래 커맨드 V 하면 이렇게 원래 기존 폴더 그대로 복사가 돼서 남아있는 상태로 붙여넣기가 되는데 커맨드 옵션 V를 한번 눌러보시면요. 이렇게 슉 하고 이동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동키다. 잘라내고 붙여넣는 키가 커맨드 옵션 V다.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 폴더 미리 열어보고 싶으면 스페이스바 누르면 되는 거 아시죠? 미리 보기 스페이스바고요. 선택된 상태에서 엔터키를 누르면 파일명 변경인 거 다들 이제는 아시죠? 다음은 파인더가 이렇게 너무 많이 열려있을 때 파인더 창을 전환하는 키입니다. 저도 이렇게 되게 어찌 보면 덜티하게 사용을 많이 하는데 커맨드 물결 키를 누르시면 창이 전환이 됩니다. 열려있는 파인더를 닫고 싶다면 커맨드 W 키 누르시면 이렇게 닫힙니다. 그리고 최소화는 커맨드 M이고요. 이건 전에도 한번 말씀드렸는데 무언가 파일을 찾고 싶을 때 전체 검색, 스포트라이트 이용하시죠? 커맨드 스페이스바인데 이 스포트라이트가 전체 검색이라면 심화된 버전, 파인더에서 검색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커맨드 옵션 스페이스바를 누르면 파인더에서 바로 검색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정말 아무도 모르실 것 같은 단축키인데 파인더에서 동영상이나 사진을 누르고 커맨드 R을 눌러보시면요. 회전이 바로 됩니다. 가로 영상을 쇼츠 같이 세로 영상으로 바꿔야 할 때 빨리빨리 할 때 이 키를 유용하게 사용하고 있고요. 그리고 똑같은 키인데 이걸 사파리에서 해볼게요. 커맨드 R 누르면 세로 고침입니다. 네, 세로 고침이 됐죠? 네, 그리고 이렇게 창들이 많이 열려있을 때 갑자기 배경화면에 있는 파일들을 보고 싶을 경우가 있잖아요? 이때 얘네를 한 번에 치워줄 수 있는 단축키가 있습니다. 바로 커맨드 F3인데요. 한번 눌러보도록 할게요. 이렇게 슉 하고 없어지죠? 이거 제스처로도 가능합니다. 이 네 손가락에서 다섯 손가락을 바깥으로 슉 펴주시면 가능하고요. 이게 단축키로도 있다라는 거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렇게 치워주는 거 말고 현재 실행되고 있는 창들을 한 번에 볼 수 있게끔 하는 미션 컨트롤 기능이 있죠. 이것도 단축키가 있는데 컨트롤 방향키 위 키입니다. M1 에어 같은 경우에는 F3 키가 미션 컨트롤 키인데요. iMac은 트랙패드가 없기 때문에 이 키를 알고 계시면 편할 거예요.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텍스트만 복사할 수 있는 단축키입니다. 왜 보통 이렇게 사파리에서 한번 드래그를 해주시고 그냥 붙여넣기 해볼게요. 그럼 이렇게 폰트 다 다르고 하이퍼링크 돼 있고 이렇지만 커맨드 Shift V를 눌러볼게요. 그러면 이렇게 텍스트로만 복사가 됩니다. 네, 여러분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맥북 고수가 되기 위한 맥북 심화 단축키 그리고 꿀팁까지 전해드려 봤는데요. 혹시나 자신만 알고 있는 그런 꿀팁이 있다면 댓글로 남겨주시면 감사하겠고요. 우린 다음 영상에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통빠 뿅!